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뭘 사과해? 사과하려면 탄핵 반대 당론 못 지킨 것 사과해야지. 참 국민의힘이 말이죠. 버림받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봐주려고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기가 힘들어요. 권영세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내정이 돼서 이제 자꾸 마이크가 가니까 뭐 자꾸 말을 하는데 김재섭이를 비대위에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위원 4명을 구성을 할 텐데 그러면 권영세와 비대위원 4명 5이죠. 여기에 원내대표 권성동,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이렇게 하면 이제 7명의 이제 비대위가 꾸려질 텐데 이 비대위원 4명 중에 중진도 넣고 초재선도 넣고 뭐 원외 인사도 아우르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초재선 중에 김재섭이 그리고 원외 중에서는 윤희숙이를 뭐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권성동이 말을 해요. 권성동이 권영세가 30날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첫 번째로 할 메시지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 권성동이가 언제부터 권영세 대변인이 된 거야? 권성동이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바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두 가지 뜻인데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는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누가 무슨 사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당이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로 해석도 되는데 자,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했다, 뭐 인식을 하나 마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 안 됩니다. 왜? 국민의힘이 뭔 자격으로 지가 사과를 해? 지금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돼서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럼 비상계엄 발동은 누가 했어요? 국민의힘이 했어요? 대통령 통치권을 대통령이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과를 해도 대통령이 해야지. 왜 지그들이 나서서 대리 사과를 하겠다 그래? 저것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무슨 권한이 있다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그들이 사과를 하니 많이 하냐고. 그다음에 둘째. 좋아요. 그럼.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웃기는 소리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그리고 12월 7일 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라고 하는 걸 합니다. 12월 7일 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이 이 짧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2번 써가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 5일 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가 있습니다. 이 대국민 담화가 28분짜리 대국민 담화인데 여기는 이 담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시작되는 28분짜리 대국민 담화인데 그 담화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12월 7일 두 차례에 걸친 그 짧은 담화문에서 두 번의 사과라는 단어를 써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5일 후인 12월 12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잊어요? 사과 안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지그들이 다시 대신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대통령 담화를 제대로 읽고나 있는 거야?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렇게 사과할 수 있어요. 통치권자로서, 계엄령 발동권자로서 이렇게 사과할 수 있고 사과했어요. 그러나 통치권자도 아니고 계엄령 발동권자도 아닌 국민의힘이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하냐 말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힘이 사과를 진짜 해야 될 것은 당론을 지키지 못해서 대통령을 탄핵 가결시킨 것을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잖아. 집권당이 당론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부역을 해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석고대죄하고 사과를 해야지. 뭘 사과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지그들이 대신 사과하겠다는 거야. 지그들이 한 바보 같은 짓, 멍청한 짓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NGO 플러스의 황도영 칼럼, 점입가경 국민의힘이라는 제목입니다. 권성동은 권영세가 취임하는 즉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얘기한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히 잘못된 행위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과하겠다고 한다. 이건 대통령의 사과하고 다른 겁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명백히 잘못돼서 사과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어디를 사과했냐 하면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비상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상계엄을 잘못 발동해서 사과드립니다가 아니라고. 비상계엄을 잘못 발동해서 내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을 해서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비상계엄 발동은 적법했고 합헌적이었고 헌법이 적시하고 있는 대통령 통치권의 행사지만 그로 인해서 잠깐이지만 놀라셨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거예요. 또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도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해야지 왜 비대위원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권성동이가 먼저 떠벌리냐 도대체. 가이드라인 주는 거냐. 네가 상황이냐 말이야. 대통령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30%대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80%로 폭등했다. 이것도 못 보느냐 집권당이. 이것도 못 보느냐 말이야. 당대표는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입장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런 민심의 변화는 대통령 계엄 선포에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고
설사 그게 다소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그건 탄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민심의 응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데 뭘 사과한다는 거냐. 싸울 생각을 해야지. 권성동이 사과해야 할 것은 대통령 계엄 선포가 아니라 한동훈 지도부의 배신, 일부 쓰레기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수를 앞세워서 입법 독재를 할 때 몸을 던져서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전과사범, 잡범 이재명이 온갖 범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언제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사과한 적이 있냐? 민주당과 이재명이 사과 안 한다고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봤냐? 도대체 왜 사과하겠다는 거냐? 사과하면 망한다. 사과하면 죽는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겠지만 사과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 네, 예, 황도영 칼럼. 이게 저는 자유파 국민들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칼럼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엔지오 플러스 좀 띄워주세요. 엔지오 플러스로 들어가셔서 황도영 칼럼을 치시면 그 전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께 일독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